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소 코너를 진행하는 손규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률 상담소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안타까운 부부 갈등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작은 의심에서 시작되어 결국 이혼까지 이어진 이 사건을 통해 부부 간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 변호사님,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인 30대 중반의 김모 씨가 처음 제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표정에서 이미 깊은 혼란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김 씨는 결혼 7년 차였어요. 그동안 평범하고 안정적인 부부 생활을 해왔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바로 아내 이모 씨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후부터였습니다. 김 씨가 앉자마자 한 첫마디가 "변호사님, 제 아내가 갑자기 변했어요" 였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김 씨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 말로는 아내는 그동안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집에서는 물론이고 외출할 때도 선크림 정도만 바르는 아주 소탈한 성격이었는데 초등학교 동창회 이후 갑자기 진한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창회에서 자극받았나 보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매일매일 화장이 점점 더 진해지더라는 거예요. 립스틱도 평소 쓰지 않던 빨간색으로 바뀌고 향수도 새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주목했습니다. 우선 화장, 복장, 향수 등의 변화는 그 자체로는 전혀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나중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배우자의 급격한 외모 변화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는 나중에 근거 없는 의심이 아닌 합리적 의심으로 평가될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김 씨가 이 시점에서는 직접적으로 외도를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만 아내의 변화가 낯설고 어색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제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참 미묘한 표현이죠. 만약 이 시점에서 김 씨를 저를 찾아왔다면 저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조언을 했을 거예요. 외모 변화만으로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보다는 아내와 솔직하고 차분한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권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사설 탐정을 고용하거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건 오히려 부부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을 거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자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이런 급격한 변화가 단순한 자기계발로 끝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는 점이에요. 특히 동창회라는 시점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서로 느껴졌거든요. 동창회라는 건 옛 추억을 되살리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그동안 담당했던 이혼 사건들 중 상당수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등에서 시작된 외도가 원인이었거든요. 물론 이 시점에서는 그저 우려일 뿐이었지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 상담소를 진행하는 손규진입니다. 부부 갈등에서 이혼까지 이어진 복잡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시작된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의심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그리고 아내의 해명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김진아 변호사님께서 직접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아입니다. 김 씨가 두 번째로 제 사무실을 찾아온 건 첫 상담 후 약 2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상황이 더 악화됐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났을 때보다 훨씬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이었거든요. 김 씨가 앉자마자 하는 말이 "변호사님, 상황이 더 이상해졌어요" 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더 이상해졌나요?" 라고 물었더니 김 씨가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내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항상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고, 누군가한테 전화가 오면 예전에는 거실에서 그냥 받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으로 이동해서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행동들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점에서 배우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죠. 특히 김 씨가 가장 이상하게 여긴 건 친밀감의 거리두기였어요. 김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제일 이상한 건 저와의 스킨십을 피해요. 예전에는 TV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대곤 했는데 이제는 일부러 떨어져 앉아요. 이 말을 할 때 김 씨 표정이 정말 서글퍼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 씨가 아내에게 동창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처음에 아내는 별거 아니다, 재미없다며 계속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 씨가 계속 물어보니까 갑자기 화를 벌컥 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반응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단순한 사진 요청에 대한 반응치고는 너무 가격하거든요. 결국 아내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성 동창 3명과 함께 찍은 사진들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자들하고만 만났다니까요? 왜 이렇게 의심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호사로서 제가 주목한 점들이 있어요. 첫째, 왜 하필 여성 친구들과의 사진만 보여줬을까요? 동창회에 남자 동창들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둘째, 단순한 질문에 대한 지나친 감정적 대응. 셋째, 동창회 전체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여전히 회피하고 있었어요. 김 씨는 아내의 해명을 듣고도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긴 했지만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올까 싶어서 더 의심스러워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의심에 더 강하게 반발했어요. 당신은 나를 전혀 믿지 않는다. 이런 간섭은 견딜 수 없다. 결혼 생활이 감옥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미 부부간 기본적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김 씨에게 이렇게 조언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워도 추궁보다는 대화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부부 상담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또한 경고도 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미행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제 조언을 완전히 따르지 못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더 직접적인 추궁을 계속했고 이는 아내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죠. 그리고 마침내 김 씨가 제게 전화를 걸고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률 상담소를 진행하는 송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심만 더 커진 상황을 들었는데요. 김 씨가 변호사님께 아내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전화를 걸었다고 하셨죠? 김진아 변호사님,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네,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그 전화를 받았을 때가 저녁 7시쯤이었어요. 김 씨 목소리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거든요. 변호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요. 라고 하면서 말이 떨리더라고요. 김 씨 말로는 그날도 아내에게 도대체 동창회에서 누굴 만났냐?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구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못 참겠다.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혼하자. 면서 말이죠. 김 씨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제가 부인이 정말 진심인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사님, 아내가 이미 짐을 싸고 있어요. 친정으로 가겠다고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 저는 변호사로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한 부부싸움 수준을 넘어서 정말 이혼으로 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김 씨에게 지금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9시에 김 씨가 사무실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앉자마자 변호사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내를 의심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김 씨에게
오늘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김 씨가 상황을 재현해주기 시작했어요. 김 씨가 여보, 동창회에서 정말 여자들하고만 만났어? 남자 동창들은 아무도 없었어?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시작이네. 정말 지겹다. 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김 씨가 난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라고 했더니 아내가 완전히 폭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나를 전혀 믿지 않잖아. 매일매일 의심하고 간섭하고 감시하려고 하고 이런 겨울은 생활은 정말 지옥이야.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하자. 김 씨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은 또 왜 나와? 라고 당황하면서 말했더니 아내가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몇 달째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과는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듣고 몇 가지를 즉시 파악했어요. 아내가 몇 달째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 특히 중요했거든요. 이건 충동적인 이혼 요구가 아니라 이미 계획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어요. 또한 아내의 반응 패턴을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 같았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남편의 의심을 문제 삼아서 자신의 문제를 덮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는 정말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아내는 당분간 떨어져 살자. 그동안 서로 생각해보자. 면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완전히 망연자졸한 상태였어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그렇게 심하게 간섭했나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김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부인의 반응을 보면 단순히 간섭이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으니 일단 시간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자고 강조했어요. 만약 정말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문자 메시지를 하든지 통화 내용을 메모해 두던지 말이에요.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달 정도 별거가 계속되다가 아내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협의 이혼하자는 내용이었죠. 김 씨가 부인이 협의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김 씨에게 절대 성급하게 서명하지 마세요. 라고 강력히 경고했어요. 협의 이혼은 한 번 서명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특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하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결국 이혼에 합의했어요. 변호사님,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말이에요. 아이들도 없었고 재산도 많지 않아서 비교적 간단하게 협의 이혼이 성사됐죠. 그때만 해도 김 씨는 아내가 정말 간섭을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은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법률상담소 코너를 진행하는 성규진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아 변호사를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국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된 김 씨 부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고 하셨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이혼이 성사된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에 김 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뭔가 허탈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김 씨가 첫마디로 변호사님,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전 아내가 여자와 사귀고 있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여자와 사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친구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김 씨가 아니에요. 연인 관계예요. 동성 연인 관계라고요. 라고 명확히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정말 당황했어요.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김 씨가 설명해 주길 공통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와 전 아내의 공통 친구가 김 씨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몰라서 알려주는 건데 이 씨가 요즘 여자와 사귀는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김 씨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 씨가 SNS에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여행도 다니고 집에서도 같이 지내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 씨가 직접 전 아내의 SNS를 확인해 봤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혼 후부터 계속해서 같은 여성과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여성이 바로 초등학교 동창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동창회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었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둘이 함께 여행 가는 사진, 집에서 요리하는 사진, 함께 잠든 사진까지 명백히 연인 관계임을 보여주는 사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변호사로서 이 상황을 듣고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김 씨의 의심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김 씨한테 사진들의 날짜가 나와 있나요? 언제부터 찍은 사진들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혼 후부터 올라온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라고 말을 멈추더라고요. 김 씨가 계속해서 말하게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둘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갓 사귀기 시작한 사람들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아내가 그 동창과 함께 찍은 사진 중 하나에서 배경을 자세히 보니까 김 씨가 아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결혼 중에 아내가 친구와 간다며 자주 갔던 카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김 씨가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기 시작한 시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시점, 휴대폰을 숨기기 시작한 시점, 이 모든 게 초등학교 동창회 이후였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이유, 몇 달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 이 모든 게 설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지금 제 기분이 정말 이상해요. 화가 나야 할 것 같은데 화가 안 나요.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이에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제 감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이해가 가는 반응이었어요. 몇 개월 동안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내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나 하며 자책했을 텐데 결국 자신의 직감을 맞았다는 걸 확인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생겼어요. 김 씨가 변호사님, 그럼 제가 속은 거 아닌가요? 이혼 취소하고 위자료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김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는 점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만약 결혼 중에 이미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김 씨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건 이혼 후의 SNS 사진들 뿐이었어요. 결혼 중에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또는 결혼 중에 둘이 만났다는 증거 같은 것들요. 김 씨가 그런 증거를 어떻게 구하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이미 이혼이 성사된 상황에서 과거의 증거를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라고 답했어요. 법률 상담소 코너를 진행하는 송규진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아 변호사를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 씨가 전 아내의 동성 연인 관계를 알게 된 충격적인 상황을 들었는데요. 이제 법적으로는 어떤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특히 동성 간의 관계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김 씨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변호사님, 동성끼리 사귀는 것도 바람 피운 걸로 봐야 하나요? 라고 말이에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가 반드시 이성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죠. 제가 김 씨에게 설명해드린 건 최근 판례들을 보면 동성 간의 성적 연인 관계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추세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대법원에서도 부정행위는 반드시 이성과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중에 다른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 판결에서 법원은 혼인의 본질인 정신적, 육체적 결합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면 상대방의 성별을 불문한다고 명시했어요. 김 씨가 그럼 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네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중요한 건 시점이에요 라고 답했죠. 바로 여기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 아내의 동성 연인 관계가 결혼 중에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이혼 후에 시작되었는지가 모든 걸 결정하거든요. 김 씨가 변호사님, 솔직히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상황상 결혼 중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죠. 김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내의 행동 변화가 동창회 직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둘째, SNS 사진들을 보면 둘이 너무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 셋째, 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보인 과도한 방어적 반응. 특히 김 씨가 주목한 건 아내가 몇 달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 부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남편의 간섭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승소하려면 추측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김 씨에게 결혼 중에 아내가 그 동창과 만났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저으며 그때는 의심만 했지 증거를 모아둘 생각은 못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의심하면서도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혼이 성사된 후에는 과거의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법적 영점이 나와요. 바로 그 여성 동창의 책임 문제예요. 김 씨가 그 여자도 제 아내가 결혼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르면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제3자도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역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제3자가 책임을 지려면 첫째,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행위를 했어야 하고 셋째, 그 행위와 혼인 파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죠. 김 씨의 경우를 보면 그 동창은 분명히 김 씨 아내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말이죠. 문제는 나머지 요건들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김 씨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어려움, 소송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생각하면요. 라고 말이죠. 또한 이런 점도 지적했어요. 설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미 협의이혼이 성사된 상황에서는 이혼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어요. 오직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죠. 그런데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실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생각하면 이라고 말이요. 김 씨가 며칠 고민한 후에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변호사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법적 승리보다 정신적 평안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법률 상담소 코너를 진행하는 송규진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아 변호사를 모시고 대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복잡하고 안타까운 부부 갈등 사건을 들어봤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느끼신 점,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진아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김 씨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의 직감은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결혼 생활은 끝나버렸죠. 저는 변호사로서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만약 초기에 다르게 대응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 하는 아쉬움이에요.
물론 전 아내에게 이미 다른 관계가 있었다면 어차피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김 씨가 몇 개월 동안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초기 대응이에요. 김 씨가 아내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추궁과 의심보다는 다른 방법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여보, 요즘 화장도 하고 예뻐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든지, 동창이 어땠어? 재밌었어? 처럼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 말이에요. 의심하고 추궁하는 대신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배우자를 신뢰하는 것과 현실을 직시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김 씨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행동 변화가 너무 명확했어요. 화장, 향수, 휴대폰 사용 패턴, 외출 빈도,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바뀌었으니까 의심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의심이 부담스러웠을 테고, 그래서 더욱 방어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 부부에게 가장 부족했던 건 진정한 소통이었어요. 김 씨는 의심만 했지 진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아내는 자신의 변화된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어요. 만약 아내가 초기에 사실 동창회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혼란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적어도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점은 아내의 상대가 동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결혼 후에 자신의 진정한 성향을 발견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배우자에게 털어놓기가 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이고 숨기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김 씨가 결국 법적 대응을 포기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법적 승리보다 정신적 평안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김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됐어요. 결국 그가 원했던 건 복수나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째, 일상적인 소통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오늘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이라도 꾸준히 나누는 게 중요해요. 둘째, 상대방의 변화에 대해 의심보다는 관심으로 접근하세요. 셋째, 만약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긴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 변화도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린다면 그걸 숨기고 속이는 것보다는 배우자와 진중한 대화를 나누는 게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도 느꼈어요. 전통적인 이성의 중심 결혼 개념이 흔들리고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솔직한 소통을 통해 상처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만약 배우자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김 씨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힘들었던 경험이지만 그를 통해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제나 해결책은 있습니다. 정말 깊은 있는 분석과 조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부간의 신뢰가 얼마나 조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김 변호사님, 오늘 귀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